네, 알고도 지원 방침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일부가 국제기구에 90억 원 규모 800만 달러를 대북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전 징후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전 징후를 이미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저 시간대별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14일 날 이미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료 충전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징후를 포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발사 시간에 맞춰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해라라는 것까지도 준비를 해놨었고 네. 그 상황은 미국에도 보고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상황실에서 대비를 하고 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일각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통일부에서 그날 오전에 이 지원 계획, 약 800만 불 가량이죠. 우리 돈 90억 원 가량의 지원 계획을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제재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제재를 하고 해야지만 기존의 인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중단이 됐던 건 맞지만 유엔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 법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투트랙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야권의 지적이 있는 거죠. 시점이 너무나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이제 뭐 유네스코나 이런 세계 기구를 통해서 한 90억 원 정도의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북한의 취약계층을 도와주지 안 되는 굉장히 시급한 순간이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시급한 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통일부에서는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유엔 결의가 최근 역대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의 타격은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일단 저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지금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 중이니 북한이 그러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오히려 그 사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이게 쫓겨나는 우리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게 북한 제재 때문에 정말 이게 쫓겨나는 우리 기업들은 정부에서 이게 관심이나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근데 오히려 북한 인도 지원한다? 저는 이게 그게 안 맞고요. 저는 이게 이번 지원에 두 가지가 안 맞는 게 첫째 이게 시기가 너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이게 인도적 지원한다. 이건 이게 시점이 전혀 안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게 북한의 어떤 오판을 왜냐하면 이게 그 한쪽에 채찍을 들고 한쪽이 당근을 주면 북한이 이게 과연 남한이 우리나라가 이게 강력한 제재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게 오판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게 그 국민하고 국가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말은 인도적 지원이지만 그게 우리가 안 해주면 이게 북한 정권이 그 부담할 돈이에요. 근데 그 돈으로 핵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돈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현물이 지원이 됩니다. 현물이 지원되고 있고 유엔에서 들어가서 그 부분들이 지원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돈이 직접적으로 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투프트랙인데 왜 그럼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시점에 관해서는 저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측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측에서는 너무 북한을 옥죄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반발이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신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인권적 차원에서 유엔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제재에도 동참을 해달라는 요구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양면이 있는 거죠. 양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유엔 제재로 북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기자들이 되물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유정 대변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A는 B다라고 답변을 하진 않았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의 요소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뭔가 흐릿하게 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쏘는데 약 3천만 달러 정도가 이렇게 소요된다고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 물자로 한 800만 불 정도를 유엔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그럼 3천만 달러짜리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자신들의 어려움에 겪고 있는 임산부나 아동들
그 돈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돈은 도발을 하게끔 놔두면서 왜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걸 이해 못하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네.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 뭐 국민들 여러분께서 보시면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왜 그런데 굳이 지금 정부가 이 상식을 어긋나면서까지 지원하느냐? 자,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우리도 해왔습니다. 해왔고 또 이것 그 자체가 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조금 하지 않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에 해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보자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일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모든 전 세계가 다 지금 압박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멕시코 대사 추방했습니다. 칠레 대사 추방했고 각국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 결의안을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압력밥솥에 밥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밥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북 지원 자체가 그냥 김을 빼버리는 저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것도 당사자가 우린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다른 나라는 저 남미에 있는 나라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는 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우린 직접적으로 북한 핵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고 이걸 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제재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NSC에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 주민과 그 아이들의 먹일 수 있는 지금 그 해야 될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그걸 예산을 빼서 지금 핵과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재해가 났습니까? 수해가 났습니까? 지금 뭐 굶어 죽기는 합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지원을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근본적인 시점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제 3일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과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 정부가 대통령은 제재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통일부는 우리는 지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국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일본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에 얼마 전에 갔을 때 원유 공급 중단해달라고 했는데 푸틴 대통령 면전에서 거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 당장 이제 어제 아베 일본 총리만 해도 지금 이거 대북 지원할 때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 정치적 상황이랑 별개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여기 한미일 공조 조금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동북아시아의 그 정세를 크게 보면 바로 이게 그 한미일 대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양대 세력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안보에서 가장 저는 큰 문제가 바로 이게 안보 포퓰리즘과 안보 아마추어리즘, 그다음에 안보 괴담 세 가지를 벌여야 된다 보는데 바로 이게 한반도 운전사석 이게 저는 안보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한미일 아주 이게 찰떡 공조 이게 필요한 시점에서 먼저 이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을 이게 인도적 지원한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미국이나 일본이 이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본인들은 이게 일본은 2번이나 벌써 미사일이 상공을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미일 공조를 깨는 아주 이게 안보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지난번 이제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 그 푸틴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이 이제 그 원유를 좀 끊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푸틴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끊으면 북한의 산부인과나 이거 정말 생활에 필요한 거 이걸 끊기 때문에 이거 못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논리라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문제. 자, 그러면 북한의 지금 어린애들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애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럼 푸틴한테 요구하는 것과 푸틴이 그에 대해 반대한 논리와 우리가 지금 뭐 이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논리와 이게 지금 대치된단 말이죠. 네. 자, 과연 그러면 왜 정부가 같은 입장을 놓고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무슨 명분으로 그럼 석유를 끊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차례차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최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니까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 라고 약간 좀 불쾌한 듯이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圧力を損ないかねない行動というのは避ける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돼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파열음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런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국제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문제 청와대 입장은 그렇게 보여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트랙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원유를 공급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 뭐 분유 이런 것들이 가는 문제와의 심각성의 정도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한미일 공조를 깨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문제가 한미일만이 콩콩하게 만약에 찰떡 공조를 해버리게 될 경우 그쪽으로만 붙이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완전히 대립선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청와대를 보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전체, 이 동북아 전체에서 균형을 잡겠다라는 정책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를 별개로 분리해서 본다라는 부분을 또 납득 못할 바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국과 일본에도 납득을 시켜야 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선 통로를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극한 대립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좀 저희가 짚어볼 게 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을 네. 했잖아요. 우리 정부는 그 전날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했고, 근데 그날 전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화를 또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북한이 도발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꽤 아주 거칠게 북한을 비판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저런 발언들을 보면 이제 국민들이 헷갈리는 건데요. 투트랙으로 가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두고 있는데 또 어제 발언을 보면 분쇄, 재기불능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강한 제재를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그 사드 배치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게 그 대통령의 그 발언이 자꾸 이게 좌우,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 사이에 약간 이게 그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 오락가락. 정말 이게 국민들이 혼동할 정도로 이렇다 보고요. 저는 이게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석을 들고 놓았다면 항상 이게 운전할 때는 우측 깜빡이면 우로 가고 좌측 깜빡이면 좌로 가야 되는데 좌측 깜빡이를 열고 이게 우로 가면 이게 제대로 운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분명히 누가 말해도 이게 대화의 국면이 아니고 엄격한 이게 제재의 국면이고 따라서 이게 지금은 강하고 일관된 제재를 통해서 그래야만 이게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통일부의 정책이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푼돈에 통일부 공무원의 양심을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30만 원에 팔아넘긴 새터민 정보.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아마 그 주무관, 아마 6급 주무관인데요. 그분에게 그 아마 공무석으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개인정보, 탈북민들. 이걸 이게 1인당 한 30만 원씩 받고요. 거의 한 1,400만 원 정도 이게 정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요, 제가 보기에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일단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로 가볍지만, 그 특별법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59조에 보면, 바로 이게 그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걸 갖다가 무단으로 이게 그 누설하거나 또 이게 그 팔아 넘기면요, 바로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에 가중처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분의 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누설하면, 바로 이게 그 북한의 어떤 이게 재익북에 이용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간첩 공작에 이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재질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상당히 엄한 형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인데 만약에 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새터민 정보거든요. 이게 다시 북한 당국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뭐 이렇게 방송에 출연했던 그 북한 여성 임지연 씨가 지금 이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 쪽에서 하는 전술을 보면 우리 쪽 이제 탈북민들에 대해서 자꾸 회유 작업이나 다시 이제 월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추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탈북민에 대해서 상당히 교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특히 또 중국 등을 통해서 다시 재입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문제는 이 정보가
과연 그렇게 사용됐다라면 이거는 엄청난 안보에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통일부라는 게 내가 사실 이분이 이제 하나원도 뭐 담당했던 직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실은. 이 개인정보를 만약에 이게 북한 손에 넘어가서 우리 탈북민에 대한 회유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직결된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단순히 지금 뭐 개인정보 그냥 이렇게 넘겨는 문제가 이 차원을 좀 넘어서 이건 안보 차원에서 좀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세터민 정보가 흘러갔지만 사실은 이게 누군가의 손에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만 저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세터민들 진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제 세터민의 숫자 자체도 뭐 3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죠.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그래서 지금은 경찰 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관리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일이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은 지켜주는 게 아주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이걸 팔았을 때 과연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무슨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샀는지 이런 것까지도 추가 수사를 당연히 해야죠. 이 사람을 처벌한다고 끝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북한 문제를 대처하는 통일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북한 인권부서가 1년 만에 폐지된 사연. 서종욱 변호사, 북한 인권법 제정에 관련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11년 동안 예. 야외 집회도 제가 한 수십 차례는 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게 아주 2005년처럼 발의돼가지고 네. 11년 만에 이게 통과됐거든요. 근데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북한 인권재단 있잖아요. 네. 이게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1년 동안 임대료만 7억 날려서 지금 이게 표류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신설된 공동체 기반 조성국 그 속에 이제 그 북한 인권과 있잖아요. 네. 이게 부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권과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예. 대신 이게 인도 협력으로.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문 대통령이 아까 이게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가장 인도적인 거는 북한의 어떤 주민들, 정말 이게 김정은 정권에서 핍박받는 주민들의 인권, 그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에 관한 부서는 다 없애고 무조건 이게 지원해준다? 이건 이게 과거 햇볕 정책 퍼주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아주 정책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북한 인권센터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야당 대표 시절에 정말 결단을 내려 통과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인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상근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리 여당이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사무총장과 이 상근직 위원장을 전부 다 이제 여당 몫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야당이 안 된다. 그 사무총장을 야당 몫으로 줘라. 이렇게 해서 사실 1년 동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 이야기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지금 그 당시에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 자리를 지금 야당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또 지금도 이제 공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권 문제는 정말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또 통일부가 오히려 인도 지원으로 더 무게중심을 실어버리면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시 표류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제 자꾸 이제 불신을 하는 게 이 통일부처럼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확확 바뀌는 부서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박근혜 정부 때는 뭐 2015년 이후에 대북 인도 지원도 뚝 끊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오히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교류하고 직접적으로 맡아서 했던 일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었어요. 네. 개성공단도 철폐해버렸고 북한과의 대화 창구도 없어져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부서였느냐는 얘기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통로부터 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는 거와 상관없이 좀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인도협력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까지 얘기 나눴던 유엔을 통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도 계속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때도 뭐 4천만 달러, 3천만 달러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거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했던 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열어나가야 될 부처의 임무가 지금 통일부에 주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통일부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인도 협력국이 새로 생기고 북한 인권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공동체 기반 조성국은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가장 껄끄러워하는 북한 인권을 다루는 부서는 없앤다는 얘기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 북한에서 좋아할 만한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확대 개편해가지고 새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북한 인권만큼 중요한 인권 문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권은요,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대통령이다. 네.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요. 그럼 이게 우리 헌법은 북한에도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북한 주민의 인권은 우리 국민의 인권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너무 저는 이게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 통일부의 오락가락 대응을 하는 이 모습을 지금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측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측에서는 너무 북한을 옥죄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반발이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신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인권적 차원에서 유엔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제재에도 동참을 해달라는 요구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양면이 있는 거죠. 양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유엔 제재로 북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기자들이 되물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유정 대변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A는 B다라고 답변을 하진 않았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의 요소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뭔가 흐릿하게 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쏘는데 약 3천만 달러 정도가 이렇게 소요된다고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 물자로 한 800만 불 정도를 유엔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그럼 3천만 달러짜리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네, 알고도 지원 방침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일부가 국제기구에 90억 원 규모 800만 달러를 대북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전 징후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전 징후를 이미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저 시간대별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14일 날 이미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료 충전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징후를 포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발사 시간에 맞춰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해라라는 것까지도 준비를 해놨었고 그 상황은 미국에도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상황실에서 대비를 하고 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일각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통일부에서 그날 오전에 이 지원 계획, 약 800만 불 가량이죠. 우리 돈 90억 원 가량 지원 계획을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제재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제재를 하고 해야지만 기존의 인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중단이 됐던 건 맞지만 유엔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 법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투트랙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야권의 지적이 있는 거죠. 시점이 너무나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이제 뭐 유네스코나 이런 세계 기구를 통해서 한 90억 원 정도의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북한의 취약계층을 도와주지 안 되는 굉장히 시급한 순간이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시급한 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통일부에서는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유엔 결의가 최근 역대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의 타격은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일단 저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지금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 중이니 북한이 그러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오히려 그 사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이게 좀 자신들의 어려움에 겪고 있는 임산부나 아동들 그 돈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돈은 도발을 하게끔 놔두면서 왜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걸 이해 못하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 국민들 여러분께서 보시면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왜 그런데 굳이 지금 정부가 이 상식을 어긋나면서까지 지원하느냐? 자,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우리도 해왔습니다. 해왔고 또 이것 그 자체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조금 하지 않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에 해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보자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일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모든 전 세계가 다 지금 압박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멕시코 대사 추방했습니다. 칠레 대사 추방했고 각국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 결의안을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압력밥솥에 밥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밥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북 지원 자체가 그냥 김을 빼버리는 저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것도 당사자가 우리는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다른 나라는 저 남미에 있는 나라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는 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우린 직접적으로 쫓겨나는 우리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게 북한 제재 때문에 정말 이게 쫓겨나는 우리 기업들은 정부에서 이게 관심이나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근데 오히려 북한 인도 지원한다? 저는 이게 그게 안 맞고요. 저는 이게 이번 지원에 두 가지가 안 맞는 게 첫째 이게 시기가 너무 안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재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이게 인도적 지원한다. 이건 이게 시점이 전혀 안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게 북한의 어떤 오판을 왜냐하면 이게 그 한쪽에 채찍을 들고 한쪽에 이게 당근을 주면 북한이 이게 과연 남한이 우리나라가 이게 강력한 제재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게 오판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게 그 국민하고 국가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말은 인도적 지원이지만 그게 우리가 안 해주면 이게 북한 정권이 그 부담할 돈이에요. 근데 그 돈으로 핵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돈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현물이 지원이 됩니다. 현물이 지원되고 있고 유엔에서 들어가서 그 부분들이 지원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돈이 직접적으로 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투프트랙인데 왜 그럼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네. 시점에 관해서는 저도